화요일은 우리 마음속 왜 이럴까? 도대체 나는 왜 이럴까? 알아봐야죠. 궁금한 심리 Y입니다. 심리학자 정혜인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혜인입니다. 오늘 부부의 날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부부 간의 전 세계에서 인류 역사상 하여튼 지금까지 다 해서 그 심리는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심리학자. 어제도 잠깐 그런 말씀을 어떤 분이 하셨는데요. 예. 언제쯤 되면 부부가 서로 싸우지 않고 잘 지낼 수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전에 인류가 멸망할 겁니다. 자, 부부의 날은 차치하고요. 오늘 어떤 이야기 할까요? 저 최근에 어떤 초등학교 2학년 친구의 지능검사 결과를 보면서 예. 제가 언어적인 이해에 관련된 능력이 굉장히 좋은데 이 능력에 비해서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가 너무 떨어진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결과를 제가 요즘 들어서 종종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최근 몇 년간 아이들의 지능이 기대한 만큼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다는 것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쩌면 더 이상 플린 효과라는 것이 생기기 어려운 환경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드렸던 이야기가 좀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텐데요. 지금 라디오를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이 종종 이런 말씀 하셨을 거예요. 예전에 비해서 아이들이 너무 똑똑해져 가고 있어 라고 하셨던 것을 기억을 해보신다면 이게 플린 효과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인간의 발달에 관련된 지능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능이라는 게 이제 뭐랄까요, 우리 사람도 사람입니다만 우리 흔히 강아지나 고양이나 동물에게도 쓰잖아요. 물론입니다. 돌고래는 지능이 높아 이러는데 플린 효과가 이제 세대가 거듭될수록 머리 좋아진다는 건데 이게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발달과 관련해서 지능은 읽고 쓰고 셈하는 능력을 주로 측정을 합니다. 예. 최초의 지능 검사는 1900년대 초에 프랑스의 알프레드 비네라는 사람이 표준 교육 체계에 적합한 아이, 그러니까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를 구별하기 위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초등학교 입학해서 학업을 성적을 잘 낼 수 있냐 없냐, 그러니까 학업을 잘 할 수 있는 아이냐 아니냐를 검사하는 거였습니다. 원래 이제 그 시작은 그랬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시작은 그랬는데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통 교육, 그게 시작이야 산업혁명 때문에 했던 어쨌든 간에 보통 교육 역사하고 지능 검사하고도 같이 시작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지능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나 보다 특별한 영역의 지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설정한 개념들은 학자들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후천적인 학습으로 신장하는 영역과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영역이 있다는 것에는 다들 동의합니다. 이러한 논리로 볼 때 만약 학교 생활이 생활 환경과 점점점 비슷해진다면 내가 굳이 학교에 가둬야지 될까? 또는 우리 애를 학교에 꼭 보내야 하나?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될 거고요. 네. 또한 지능이 학교 안 가도 좋아질 수 있다면 안 가도 되지 않나? 하는 것도 생각해 보실 거예요. 예. 그런데 자급자족의 농경사회 아이들의 일상생활은 사실 자연과 관련된 행위, 놀이 이것에만 집중되어져 있어서 무조건 학교에 갈 새로운 활동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읽고 쓰고 셈하는 굉장히 예외적인 활동을 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물론 전기의 발견이라든지 교통수단의 발달은 더 인간을 진일보하게 했죠. 예. 그런 이제 과정 속에서 학교에 반드시 가야 됐던 시대도 있었습니다만은 요즘 생각해보면 반드시 가야 되나? 이런 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자, 여기까지 정리해 두고요. 네. 우리가 사람이 태어났어요. 태어나가지고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다 점점 커가면서 지능이 확 이렇게 발달하는, 도약하는 그런 시기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지능은 태어나서 10살이 될 때까지 직선적으로 굉장히 급속히 발달합니다. 예. 그래서 그 시기에는 지능의 발달에 관련된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 이후부터는 좀 정체 현상이 보이다가 20살에서 24살 사이에 최고점을 보입니다. 그래서 지능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 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플린 현상은 이전 세대보다 다음 세대의 평균 지능 지수가 높아지는 것이라는 것이고, 예. 점점점 좋아질 수 있다? 여기에 동의하는 어떤 연구였습니다.
관련 연구로 미군의 어떤 입대 지원자들의 지능검사 결과를 분석해 봤을 때 신병들의 평균 지능이 10년마다 약 3점씩 올라간다는 사실을 발견했고요. 1980년대 기준으로 벨기에, 네덜란드, 이스라엘과 같은 국민의 평균 지능이 1950년대에 비해서는 거의 20점이나 높아졌습니다. 물론 한국인들의 평균 지능은 1990년대 16세와 1980년대 같은 나이를 비교했을 때도 11.8이 높아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건강 상태 뭐 많이 좋은 거 먹고 하니까 뇌 건강도 좋아져서 그럴까요? 아니면은 뭐 학습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유리해져서 그럴까요? 제가 말씀드린 연도에 좀 더 많이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예. 1990년대, 80년대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인쇄 매체를 통해서만 정보를 습득을 했는데 점점점 이 관련된 어떤 기자재들이 발달하기 시작했죠. 뭐 요즘은 휴대전화나 태블릿 PC 같은 다양한 전자기기는 좀 더 많이 이용하게 되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시각적인 어떤 정보 처리 능력이 점점 좋아졌고요. 물론 교육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어진 것,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의학이 더 발달했기 때문에 두뇌 기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능의 점수 자체가 신장되었다고 정말로 인지 능력 자체도 좋아졌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러네. 이거 저 고민해볼 대목인데요. 연구들의 결과에서 조금 상이한 어떤 것을 얻었는데요. 예. 65세 이상은 인지처리 속도랑 어휘력 검사에서 상승이 있었어요. 예. 근데 20살 연령층을 비교했을 때는 특별한 변화 없이 그대로였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지? 그렇다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능력이 따로 있는 건가? 이거는 그럼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오늘 이야기가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그 뇌과학 책이 있는데 거기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지금 점점 빠져들고 있습니다. 제가. 아니, 자, 말씀하신 65세 이상은 상승이 있었는데 20세 연령층은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 왜 그랬을까요? 많은 추측과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예. 뭐 지능 검사를 반복적으로 실시하다 보니까 연습의 효과가 생겨서 그렇다 하는 것도 있고요. 예. 또 뭐 검사가 곧 학습인 경우들도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 중에 영국의 심리학자 스티븐 배덤의 주장이 좀 설득력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청년기인 20살부터는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질환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예. 사실 이러한 정신적 질환은 인지 기능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인지 기능은 정서적인 부분의 어떤 이 작용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정서와 부정적인 정서에 따라서 인지 기능의 기억이라든지 문제 해결 능력에 큰 어떤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뭐 조금 더 연구가 계속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요 말이 눈에 들어옵니다. 긍정적인 정서.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잘 떠올려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뭔가 저 열심히 노력해서 시험을 잘 볼 수 있어. 나 좋은 효과를 거둘 거야. 이럴 때 얻게 되는 어떤 공부 학습적인 어떤 부분과 내가 한다고 뭐가 되겠어?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잖아요. 예. 네, 이러한 부분들도 있지만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지금 세대들이 텍스트를 통한 정보 수집보다는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동영상에서 자료를 찾기 때문에 시각 정보 처리에 굉장히 능합니다. 그런데 또 제가 생각하는 또 다른 추론으로는 코로나가 있었죠. 그랬죠. 이러면서 이 특별한 환경의 작용이 인지 기능의 신장을 방해하도록 만든 것 같습니다. 시각 정보 처리에 익숙하면 익숙할수록 집중력과 기억력에 문제가 생긴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어떤 작용이 생긴다면 그러면 연속적인 정보 처리 능력에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인지 기능은 또 상호작용을 통해서 더 발달하게 되는데 뭐 코로나와 같은 어떤 특별한 어떤 상황 자체는 자극이 차단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또 인지 발달을 방해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물론 이런 발달 단계상의 이런 부분들은 더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뭐 10세 어린 아이들, 그 다음에 또 학령기 아동의 아이들에게 더 큰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20살의 정서가 주는 인지 기능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수많은 팬데믹이 있었잖아요. 과거 맞습니다. 중세 네. 유럽에 있었던 뭐 패스트라든가 우리도 천연두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 그때야 의학 기술이 발전하지 못했으니까 그 팬데믹 기간에 희생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번 맞습니다. 우리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는 그래도 그건 줄였습니다만 그 뭐랄까요, 휴유증이 이런 데서도 다 저 군데군데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예. 65세 이상의 노인 세대들한테는 사실 이러한 이 플린의 예언이 적중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이유는 사실 그들은 여전히 텍스 중심의 정보 습득이 훨씬 더 유리하게 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벌써 이미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극이 차단되었을 때와 자극이 많이 들어왔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벌써 연습이 충분히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는 하지만 저는 이제 마음의 질병이 뇌의 기능 이상을 오게 할 수 있다는 것,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인지기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화적인 어떤 혼란, 또 당연히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단순히 학습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지능은 아니고 생활과 삶의 지혜를 활용하는 능력의 어떤 역할, 이러한 부분도 집중해서 살펴보셔야 되고 전 이전 세대와 좀 더 영한 세대들 간의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도 이 부분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법론들을 더 많이 만들어 봐야지 된다.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세대를 거듭할수록 그 지능이 좋아진다. 이게 플린 효과라고 했었는데 요즘은 이게 아니다라는 모습들이 조금씩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은 뭐 애들한테 귀찮기도 하고 하니까는 너튜브 보여주면서 이거 봐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솔직히. 네, 맞습니다. 저는 근데 몇 년 안 가서 AI하고 대화하고 놀아 이러지 않을까 걱정이 더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갑자기 하나 생각난 건데요. AI와 대화하고 노는데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주게 된다면 더 많이 신장되진 않을까요? AI를 제공하는 업체가 그러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궁금한 심리 Y 심리학자 정혜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